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트레이더인가?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를 비롯한 저번 주까지 다들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저점이 완벽하게 나왔다고 볼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어제 카톡방도 그렇고 주변 분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다 대응을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드신 거 잘 알아요. 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맨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트레이더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암호화폐의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인가?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있는가? 혹은 공부가 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패닉이 나올 때 있죠. 패닉. 주변 사람들이 와 죽겠다 이러면서 패닉이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 남아돈 거를 조금씩 사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자가 아닌 트레이더라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 없이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다른 주변 사람들이 돈 번 거, 그 다음에 돈 넣고 돈 먹기인 무슨 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남들이 돈 벌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이 암호화폐는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단기간의 급락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관점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그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딥에도 샀어요. 계속 저는 딥에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알트가 싸지면 싸지는 대로 나이스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라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나왔을 때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시세 차익을 적게 하면서 복리로 쌓아가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의 안전한 투자 운영을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길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업비트를 많이 안 봐요. 업비트, 바이낸스, 어플을 많이 안 봐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밸런스 잡으시면서 둘 중에 나쁜 건 없습니다.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이.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왔을 때가 3월, 4월, 그때는 사실 이런 가격대가 오면 사고 싶어 죽겠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정작 이 가격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을 쓸 자신감이 생기던가요? 현금 100%이신 분들도, 만약에 그런 분들도 지금 매수하고 싶으시던가요? 그건 이게 말해줍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으로 됐어요. 그래서 올 들어 최저치가 됐고, 그러는 동안 고래는 저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CEO는 매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트위터에 이전에 비트코인이 $10,000 아래에서 판 사람은 자신의 따귀를 때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리트윗하면서 비트코인을 $100,000 이하에 판 사람은 자신의 따귀를 때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 그리고 USDC, 이건 USDT가 아닌 다른 계열의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달러 암호화폐. 근데 그게 이제 유통량이 점점 올라가고 시총도 올라간다는 점. 물론 암호화폐 시총들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총이 올라간 건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바닥 신호들은 조금씩 나와요. 항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점점 뜨죠. 중국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감시했다. 그래서 이미 해외로 채굴장을 옮긴 투자자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에너지 사용 퍼드 뒤에 어떤 뒷배가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누군진 몰라요. 근데 뭔가 재밌는 소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장작을 던졌어요, 우리한테. 우리끼리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보라고 뭔가 주제를 던져준 느낌이에요, 베리 실버트가. 그런 거 보면 그런 맥락과 아까 전에 이걸 봤을 때 일종의 악재 뻗은데,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뻗을 뿌린다는 건 아래에서 사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과연 그걸 사냐는 거죠.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바이낸스는 계속 비트코인을 입금해요. 그러니까 팔려고.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이 미국 거래소죠. 계속 비트코인을 외부로 인출을 해요. 개인 지갑으로 자꾸 보내요. 그러면서 장외에서 자꾸 사들여요. 얘가 물량을 던지면 얘가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얘는 뭡니까? 바이낸스는 채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계속 매도 압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관은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계속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OTC로 계속 전송을 해서 사고 있다. 장외거래로 계속 비트코인 사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오를 때마다 계속 저항선에 부딪힙니다. 저항에 계속 부딪혀요. 저항에 계속 부딪히는데 그러면 뭐 확신이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 반등 때마다 비중을 줄이거나 털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잡았던 분들도 내가 이 시장에 확신이 없고 그냥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위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 구간마다 익절을 하면 돼요. 분할 익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 현금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당장 빼내기 온다는 건 막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없었고 풀매수 상태였다면 이 딥에 저는 무조건 손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절하신 분들 많겠죠. 근데 손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제 저점보다 오늘 많이 반등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반등에 대한 되돌림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눌릴 건데 이 눌림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장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암호화폐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내가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고 업비트를 안 보고 바이낸스를 보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샀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방송에서 리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플 하락 때 샀다 그러면서 하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아니 그때는 리플이 쌌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66% 정도 났어요. 67% 정도. 그리고 얘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77%가 났어요. 근데 이때 악재랑 둘 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결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다른 코인들은 오르는데 리플만 떨어졌어요. 소송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이때. 그런데 이걸 비집고 올라왔죠. 다시 이걸 떨어졌죠. 근데 이때도 제가 이때쯤에 매수를 하라고 블로그에도 글을 적고 오픈 카톡방에도 막 계속 선동하고 그랬는데 이때 사야 된다고. 왜냐? 이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자, 이게 별거 아닌 거래량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달라요. 또 2017년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리플을 많이 살 때 리플 그 거래량보다 이때 거래량이 훨씬 많은데 가격 상승률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집 차트로 봐서 여러분들 이거 매집을 하는 것 같다. 세력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은 고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보세요 했는데 아 이거 리플 소송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절대 안 샀어요 사람들. 그리고 젠도요 14달러 20달러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시절에 젠을 썼어요. 13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제2의 비트코인이라 그랬어요. 제가 저러면서 노드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 건물주를 빗대면서 수익률이 건물주는 공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노드는 없다. 그리고 젠 자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월세는 월세대로 유지되지만 젠의 시세가 오를 때마다 내가 받는 젠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드 배당 수익이 더 올라간다. 이건 일종의 복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제2의 비트코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젠을 샀어요. 똑같습니다. 기관들과 큰 손은 이때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할 수 있었냐면 그냥 베리 실버트가 얘기한 소리 똑같이 한 거예요. 얘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관들은 코인을 사고 코인을 사요. 그런데 일반 채굴자들과 그리고 개인 이런 사람들은 계속 팔아요. 쫙 팔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느낀 거는 이 기관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지금 몇 개 기관들은
손실이 나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도 일단 평단 자체가 익절은 자, 보시면 테슬라는 이미 4,100개의 비트코인을 팔았지만 비트코인 평단이 거의 다 왔었죠. 이미 평단을 3만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그럼 얘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넥슨은 뭐 어쨌든. 그리고 스퀘어의 평단도 27,000불.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4,000불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35,000불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거 보면 본인들의 평단까지 찍어 누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존 채굴자를 필두로 한 그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기존 세력을 기관이 비트코인을 찍어 누르는 과정으로 손바꿈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거기에 그들 플러스 우리 개인 플러스 군소 뭐 돌고래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많이 쫙 빼내고 다시 새 판을 짜려고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 그런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차트를 보자고요. 자, 장기 투자자들은 상관없어요. 장기 투자자들은 뭐 이런데 그리고 이런 식의 만약에 딥이 오죠? 이렇게 하락이 만약에 오죠? 그러면 매수하시면 돼요. 분할로 계속. 이때마다 패닉셀 올 거거든요. 계속. 만약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점을 깨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근데 혹시라도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남겨놓고 어떤 그 가격대를 하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깨지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해도 절대 매수하지 않듯이 만약 알트코인을 매수할 거라면 이 딥에 비트코인은 얼마 안 빠지는데 알트코인만 막 엄청 빠질 때 있죠. 그럴 때 알트코인을 조금씩 사세요. 정말.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먼저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애들 먼저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메이저 애들 사야 되는데 어제 반응 보니까 새벽에 움직임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비트코인 뭐 50% 비중 좀 높여야 된다, 비트코인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장 있죠. 그리고 우려하던 장세 그게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발 꼭 조금이라도 내가 물타기를 하든 딥에 받을 때 비트코인은 좀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패닉이 올 때가 있어요. 패닉이 올 때 이 정도면 패닉인가 이 개념이 아니고요. 요런 정도. 그러니까 뭐 3만에서 3만1천 그 다음에 24,000에서 26,000 뭐 이런 과정을 갈 때 패닉이 와요. 그때 이 가격대만 보고 바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와 정말 진짜 미치겠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사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코인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투자자들은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다가 계속 브리핑을 했어요. 이제 새벽부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그 텔레그램은 그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오전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면 단기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런 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를 뚫었지만 리테스트가 안 돼서 떨어졌고 뚫었지만 리테스트 안 돼서 떨어졌고 지금 뚫으려 하죠. 근데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잡으신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은 중에서 어떤 단기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이제 비트코인 35,600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만 뭐 6천 이 정도까지는 한번 파셔야 되고 두 번째 42,000구간 있죠. 여기 그러니까 4만에서 42,000 여기를 뚫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2평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타면 그때는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 이때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리테스트를 아마 할 거예요. 또 요 정도 맞고 많이 가도 한 42,000 정도 맞고 리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리테스트.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익절하신 것들로 다시 3만부터 32,000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꼭 사셨으면 좋겠고 뭐 아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닉 때 죽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알트들의 패닉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도미넌스가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보시면 이런 거 이전의 모습들이랑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전의 모습들이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이랑 이게 그럼 이게 적어도
여기까지 52 정도까지는 52에서 한 5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예요? 계속 이런 관점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텔레그램 브리핑을 한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 이럴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바꿔주면 내가 원화로 샀을 때 혹은 달러로 샀을 때보다 더 많은 알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이거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절대적인 둘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BTC 마켓에서 보는 알트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리플은 이 숫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그대로라면 이걸 리플을 샀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리플을 사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좀 길게 보면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좀 롱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유튜브나 혹은 변동사항들 유튜브 혹은 뭐 텔레그램 이런나 뭐 카톡방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저희 이제 같이 힘내고,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안 떠났습니다. 네. 어제 그 대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뭐 시장을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거고 남아 계신 분들은 함께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뭐 100%, 아니 500%, 1000% 이렇게 버신 건 이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락 속에서 멘탈을 잘 잡고 시장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믿음 하나로 버텨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암호화폐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V자 반등이나 혹은 기술적 반등이 올 때마다 비중을 덜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완전히 좋아졌을 경우, 그러니까 뭐 일봉으로 켜가지고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48,000에서 한 52,000 정도 있죠. 여기 이쯤 오면 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쭉 횡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는 또 나중에 유튜브로 알려드릴 건데 한 48,000에서 52,000 정도 오면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반전이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럴 때 차라리 시장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락 고생 많으셨고 추가 하락을 항상 조심해야 돼서 현금은 항상 보유하되 여러분들 점점 좋은 시나리오는 뜨고 있어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장기로 보실 분들은 너무 겁내하시지 말라는 거.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